옛 조사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쉼없이 끈질기게 이어온 업장의 줄기에서 벗어나 피 안의 세계로 접어드는 시간. 세월의 풍우 속에서도 백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부여. 부여가 내세울 가장 아름다운 명찰이며 우리나라 대표 고찰 무량사. 인간의 솜씨가 아닌 신의 선물인 듯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경치가 뛰어난 곳. 날이 부옇게 밝았다는 말에서 유래한 이름 부여는 풍성한 백제 문화를 꽃피웠던 새벽의 땅이었다. 서방 정토를 향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세계로 발을 옮기는 김봉건 총장. 김 총장은 우리 문화재 알리기에 많은 역할을 하며 후황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그가 말하는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은 무엇일까? 저는 비대칭성에서 오는 역동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물을 보면은 기둥 4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칸이라 그러는데 여러 개 이제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건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를 합니다. 그 배치가 딱 정해진 틀이 아니고 이제 비대칭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웃 나라와 비교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4번이라 그래서 딱 정확한 네모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공간이 무미건조합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 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일본 경우는 집들이 여러 채로 잘 나누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형식이 우리에 비해서 덜 재미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건물로 여러 채 비대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는 오히려 굉장히 힘이 있고 역동적인 생생한 그런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동양삼국에서 우리 전통 건축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무량사는 그 신라 때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 정해져서 약 1000년 이상이 된 오래된 고찰입니다. 여기 내부에는 극락전과 같은 보물이 6건이 되고요. 충남도 유형문화재도 7건이나 있는 아주 그 불교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아주 오래된 그 아미타의 대표적인 도량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보문화재의 보고 무량사. 전각 하나, 부속 건물과 석조물 하나에도 전통의 멋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야트막한 만수산과 하나의 산세를 이루듯 나란히 서 있는 천년 고찰. 액자의 틀을 벗어나듯 천왕문을 지나 무량사 경내와 마주한다. 사찰에 사천왕문을 들어서면 확 트인 굉장히 넓은 대지에 건물이 우뚝 서 있고 또 그 앞에 아주 오래된 구멍들이 버티고 있어서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지를 보면은 좌우에 이제 봉우리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절 뒤쪽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큰 건물이 이렇게 뚝 막고 있어서 허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독특한 가람 배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찰의 세부 정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내에 들어서니 소박한 석등이 먼저 맞이한다. 누군가는 간절한 발언을 담아 이곳에 불을 밝혔으리라. 등을 밝혀 번뇌와 업장 소멸을 받으려는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하다. 석등은 본래 그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빛과 같이 밝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불을 켜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와 업장을 녹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석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무량사 석등은 이 받침석에 보시면은 안상이라 그래서 이런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려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런 문양이고요. 이제 그 위에 세 개의 받침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 하대, 중대, 상대요. 그래서 하대를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연꽃 모양이 이렇게 도드라져 있고요. 중대는 그냥 받침석으로 굉장히 장식이 없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도 역시 보시면은 연꽃이 이렇게 벌어진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 위에 이제 화사석이라 그래서 과거에는 저기에 직접 불을 켰던 곳입니다. 보시면은 그 불을 켰던 곳에 촛불이 꺼지지 않게 창문을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이 구멍들이 지금 4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지붕돌인데 저는 건축의 이제 지붕 모양을 이제 그대로 모사를 한 것이고, 제일 위에는 이제 보조라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연꽃의 형태 같은 것이 굉장히 간략하고 이래서 역시 통일신라 시대에서보다는 조금 더 장식성이 배제된, 그래서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그런 전형적인 석탑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는 실상사의 백장암의 석등보다는 훨씬 장식이 간략화된 그런 소박한 모습입니다. 현재 그 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사에 지혜의 빛을 밝혀주는 석등. 연꽃무늬 조각이 화려함을 더하고 날렵한 지붕돌은 경쾌함을 더해 천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의 빛이 무량사 경내를 휘감는 듯하다. 석등과 나란히 위치한 5층 석탑은 규모 면에서 단연 돋보인다. 소박하고 단아한 석등과 비교해 기품 있는 모습의 석탑.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한 모습이다. 이 5층 석탑은 우선 5층이라는 스케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 뒤쪽에 있는 이 무량사의 저불전이 2층의 중층 불전이지 않습니까? 큰 규모의 건물 앞에 있는 탑이 만약 3층 탑이었다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서로 스케일이 맞지 않아서 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큰 규모의 5층 탑을 세워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사회 경내에 스케일감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절을 처음에 계획했던 분이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세부 양식을 보면은 지붕돌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은 절수구 혹은 최근에 쓰는 용어로는 물건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탑의 몸체를 손상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건기를 만들어 놔서 더 이상 물이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세부 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의 앞에 보시는 석등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취하고 있는데, 당시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감안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런 수법들이 남아 있는데, 특히 이런 물건기 같은 절수구의 수법은 고려 초기 같이 시기가 올라가는 석조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탑이 굉장히 5층 탑이라는 규모도 있지만 평면이나 수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장중한 느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뒤쪽에 불전 또 이 넓은 평지에 자리한 무량사의 전체 스케일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층에서는 이제 사리와 관련되는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합에 이제 또 안에 내합이 있고, 마지막에는 수정으로 만든 병에 사리가 들어있는 그런 형식으로 출토가 됐습니다. 통상 이제 사리고는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청동 외합, 내합에 수정으로 만든 사리병에 사리가 있는 그런 유물들이 출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에서는 금동으로 만든 보살 좌상이 나왔습니다.
역시 탑하고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유물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층 탑신에서는 그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한 금동 삼존불이 출토가 됐습니다. 지장하고 관음보살을 양쪽에 모신 그런 것들이 출토가 됐는데, 다만 1층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이 탑하고는 좀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대에 보수를 하면서 혹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백제계 석탑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석조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빗물에 탑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수구를 두어 기능적인 면도 중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소박한 듯 화려하고 세심한 듯 거침없는 표현에서 석공의 예술혼이 전해진다. 가을 햇살과 함께 그윽한 맛이 전해져 오는 무량사. 계절의 풍요로움 앞에 마음의 쓰임 또한 여유로워지는 지금. 무량사 경내 어느 곳이든 풍요가 느껴지지 않은 곳이 없다. 무량사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고 전해진다. 그 무량사 약지에 의하면 구무량사지의 구무량사의 규모가 2층짜리 대웅전과 5층짜리 천불전, 인경봉 밑에 종각이 있었고 그 안에 대중들이 머물 수 있는 승방이 무려 30채가 있었으며 산에 부소감자가 12개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미루어 봐서 어마어마한 사격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있는 그 무량사 극락전은 인조 때 1633년도에 중창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극락전 안에는 소조 기법으로 조성된 부처님 아미타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데 규모로 볼 때는 좌불상 중에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무량사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중층구조로 된 극락전이다. 극락전은 감히 무량사 건축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전각으로 세월의 흐름을 전각 곳곳에 고스란히 품고 있다. 장중한 아름다움의 극락전은 2층 구조라는 독특한 점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예, 극락전은 외관상 보시면은 2층으로 된 중층 불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상하가 이렇게 통으로 트여지는 통층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전 자체는 그 17세기에 만들어진 불전이어서 양식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신 기둥 위에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공포라 그럽니다. 지붕의 무게를 받아주는 것인데 공포의 모습이 초기에 클래식한 면에서 조선 후기에 아주 장식적으로 바로크적으로 변하는 그 중간 정도의 단계에 있는 근데 시대를 판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층의 공포하고 상층 공포를 보시면은 하층에는 하나, 둘, 셋, 세 단의 공포가 이렇게 세 줄이 되어 있는데 상층에는 네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서서 이렇게 불전을 볼 때 위를 올려다 보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거기는 공포를 한 단을 더 나와서 하층을 바라볼 때 거리가 짧은 것을 상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제일 바깥의 기둥이 중간 기둥보다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기소섬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이 중간 기둥하고 바깥 기둥의 높이가 같으면 건물이 처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 기둥을 좀 올려놓은 그런 수법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자체를 보더라도 제일 위에 쪽의 직경보다 하부 직경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조금 통통하게 큽니다. 이런 것들도 상하가 기둥 직경이 같을 때는 별로 모양이 이쁘지가 않은데,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흘림 수법을 사용한 그런 그 목조 건물의 정교한 수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건축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락전의 품에 안긴 듯 나란히 자리한 석등과 5층 석탑. 일렬로 자리에 자연스레 시선을 유도하는데, 장대해지는 규모를 따라 점차 환희심이 차오른다. 극락전 안에 모셔진 삼존불은 소조불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무량사 삼존불을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번뇌 업장이 다 사라지고 극락세계로 나아갈 것만 같다. 세 분의 장육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불상이죠. 높이가 약 한 5.5m 되는데, 중앙에 아미타부를 주존으로 해서 좌우에 두 분 보살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장육상을 모시기 위해서는 큰 내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가 이렇게 통청으로 된, 겉으로 보기에는 2층에 중층불전을 지을 수밖에 없죠. 수리할 때 그 내부에서 복장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1633년에 이 불상을 조성했다는 것이 기록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불상의 양식을 편년할 때 이 양식, 이 불상들이 기준치가 되는 그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불상은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불상들 중에 굉장히 특이하게 그 소조로, 흙으로 만들어서 위에 이제 덧붙인 그런 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소조 불상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현재 동양 최대 불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런 장육상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1, 2층 사이에 마루가 없이 그냥 트여 있습니다. 이건 통청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내부의 천정을 1층과 2층에 청을 둬서 만든 청급천장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급천장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연화가 굉장히 많이 베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공포의 내부 쪽을 보면은 용 문양과 연꽃 봉우리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보시면은 공포의 내부는 아직 장식화가 진행이 안 된 모습으로 건물 내부부터 먼저 이제 장식화가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시점에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내부에도 지붕 끝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내진 기둥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는 기둥은 다행히 아마 대구경의 긴 부재를 구할 수가 있어서 하나의 기둥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반대쪽을 보시면은 그런 부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볼을 걸치고 위에 짧은 기둥을 대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 중간이 처지는 것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밑에 다시 이제 직경이 굉장히 작은 기둥을 덧대는 부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이 목수가 굉장히 재치 있게 해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적인 정교함과 시각적인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은 선조의 지혜가 감탄을 자아내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목조 건축물의 정교한 수법들이 고스란히 남겨진 극락전 내부에는 화려한 연화 세계가 꽃피어 무지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있다. 한 군데도 흐트러짐 없이 잘 짜여진 극락전은 그 자체로 극락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무량사에는 생육신의 하나로 손꼽히는 김시습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바로 이곳 무량사가 김시습이 세상을 등지고 한평생 떠돌다 마지막에 머물던 곳이기 때문이다. 넉넉한 자태로 무지의 중생을 깨쳐 극락으로 인도하는 무량사. 가히 부여가 내세우는 명찰이라 할 만하다. 선조들의 지혜와 해악이 돋보인 무량사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그 무량이라는 말만 들어도 억겁의 죄가 씻어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곳 무량사에 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한껏 청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오청석탑과 같은 고려 초기의 뛰어난 석조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2층 중층의 불전 중에 가장 비례미가 충실한 극락전 등 고려와 조선의 우수한 불교 미술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풍이 물든 이 가을에 꼭 한번 천년고찰 무량사를 오셔서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머물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법을 전하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서 잠시나마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장엄함과 간결함, 기능과 해악을 넘나드는 무량사의 전각들은 잘 짜여진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만나는 불법으로 가득한 극락세계가 바로 이곳 무량사가 아닐까.